한 장의 사진이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급식밥, 국, 고기, 반찬, 과일, 디저트까지. SNS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게 학교 밥이라고? 우리 애는 왜 이걸 못 먹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앞에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은 화난 부모들이 아니었어요. 미국 오하이오주 공립학교 체육교사 제니퍼 홀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아이들 몸을 가르쳐왔죠. 그런데 그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아이들은 냉동 피자와 감자튀김으로 점심을 때우고 그녀의 수업에 나왔습니다. 두 바퀴 뛰다가 배 아프다고 했죠.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어요. 슬라이드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죠. 원가율 23%, 납품 단가 인하 17%, 순이익 전년 대비 31% 상승.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곧 회의실 전체로 번졌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데이비드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년간 그가 만들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전역 4,200개 학교에 납품하는 계약. 냉동 피자, 감자튀김, 초콜릿 우유. 조리시간 최소화, 보관기간 최대화, 단가 최저. 완벽한 구조였죠.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냉동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형 계약을 하나씩 따냈어요. 경쟁사 셋을 밀어냈죠. 업계에서 데이비드의 이름은 곧 효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들어가면 비용이 내려갔어요. 임원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였죠. 클라이언트는 학교였지만 계약서에는 언제나 숫자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간 항목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이번 분기 학교 급식 계약을 추가로 340개 확대합니다. 수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겁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자신이 20년 동안 갈고 닦은 결과였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물었어요.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따로 합니까? 데이비드는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먹기만 하면 됩니다. 웃음이 나왔죠. 농담처럼 들렸어요. 회의실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게 이 업계의 당연한 기준이었으니까요. 진짜 고객은 교육청 예산 담당자였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계약서에 반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데이비드는 서류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늘 회의를 되짚었어요. 숫자는 완벽했고 계획도 탄탄했죠. 클라이언트도 만족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지구 반대편 한국의 한 학교 급식 사진 한 장이 SNS에 퍼지고 있다는 걸. 댓글이 시간당 수만 개씩 달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진이 자신의 회의실까지 흘러들어오는데 단 사흘도 걸리지 않는다는 걸. 그 사진 한 장이 그의 20년을 흔들게 된다는 걸.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빼고는. 그 시스템 안에 아이가 없었죠.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숫자만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죠. 다음 날 아침 제니퍼는 출근하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검색했던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도 주차장에서도 교무실 책상에 앉아서도 그 식판 사진이 떠올랐죠. 그냥 지나치기엔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체육교사로 14년을 산 사람이 아이들이 뭘 먹는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제니퍼는 급식실 한쪽에 서서 아이들을 봤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장면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냉동 피자 2조각이 툭 얹혔습니다. 감자튀김 한 줌. 초콜릿 우유 한 팩. 30초면 끝나는 배식이었죠.
조리사는 국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어요. 밥을 먹는 건지 때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식판을 반납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었죠. 아무도 오늘 점심이 맛있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이 장면을 봤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후 수업이 시작됐어요. 5교시 체육. 오늘도 점심 직후였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왔죠. 준비 운동을 시켰어요. 가벼운 조깅이었습니다. 그런데 2바퀴도 안 돼서 걷기 시작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손을 옆구리에 짚고 숨을 헐떡였죠. 야, 벌써 힘들어? 선생님, 배 아파요. 저도요. 제니퍼는 멈췄습니다. 배가 아프다. 냉동 피자와 감자튀김을 급하게 먹고 바로 뛰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걸 매일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14년 동안 그냥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체력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음식 문제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급식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댓글 중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한국은 체육 수업 전에 저런 걸 먹으니까 애들 움직임이 다르지. 제니퍼는 그 댓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체육교사였어요. 몸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운동을 가르치면서 연료를 무시했습니다. 영상 속 한국 아이들은 달랐어요. 밥을 먹는 표정이 달랐죠. 식판을 받을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서, 기대가 돼서. 급식 시간이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카메라를 켰어요. 리액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급식 영상을 틀고 자신의 표정을 담았죠.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준비한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참 있다가 한마디가 나왔죠. 이건 말이 안 된다. 편집도 없이 올렸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댓글이 밤새 쌓였습니다. 제니퍼가 올린 리액션 영상에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렸어요. 맞아요. 우리 애 학교도 똑같아요. 저도 항에 넣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세계 1위 나라 맞냐고요. 화난 부모들, 다른 교사들, 전직 급식 관계자까지 댓글을 달았죠. 제니퍼는 그 댓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니퍼 눈에 걸린 건 다른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급식 비용이 미국이랑 비슷하다고요? 진짜예요? 제니퍼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한국 학교 급식 단가. 영문 자료, 한국 교육부 번역 자료, 해외 비교 분석 기사까지 뒤졌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공립중학교 기준 급식비는 일식당 약 3,500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2.6달러에서 3달러 사이였어요. 미국 공립학교 평균 급식비는 학교에 따라 2.5달러에서 3.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포함하면 실제 학교가 쓸 수 있는 식비도 비슷한 범위였죠. 제니퍼는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한국밥, 국, 고기, 나물 2가지, 김치, 과일. 미국 냉동 피자, 감자튀김, 초콜릿 우유. 같은 돈이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같은 돈이었어요. 그럼 차이는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 제니퍼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급식이 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찾았어요. 자료들이 보였죠. 한국은 학교급식법으로 영양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돼 있었어요. 식재료는 당일 조리가 원칙이었죠. 냉동 가공식품 비율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메뉴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은 달랐습니다. 연방 영양 기준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 메뉴 구성은 지역 교육청과 납품업체 계약에 따라 결정됐죠.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냉동식품이 들어오고 조리 인력이 줄었어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산 숫자가 먼저였죠. 아이들은 그 결과를 몸으로 받았습니다.
제니퍼는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이었죠. 텅 빈 운동장이었어요. 내일 오후 저 아이들이 다시 저기 나올 겁니다. 냉동 피자를 3분 만에 먹고 나와서 2바퀴 뛰다가 배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그게 체력이 아니라 음식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보지 않은 걸까?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캡처하고 메뉴를 나란히 놓고 비교표를 만들었죠. 영상에 올릴 생각이었어요. 같은 돈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였어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아침 알림이 터졌습니다.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40만을 넘었어요. 공유가 멈추지 않았죠. 제니퍼는 댓글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링크를 하나 달았어요. 이거 보셨어요? 한국 학교 특별식이래요.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한국 고등학교 급식실이었죠. 그런데 평소 영상과 달랐습니다. 식판 위에 올라온 게 달랐어요. 두툼하게 구워진 소고기 스테이크였습니다. 옆에 샐러드, 빵, 수프까지. 다음 영상엔 연어구이가 나왔어요. 레몬을 얹은 연어 한 토막이 학교 식판 위에 놓여 있었죠. 제니퍼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맞는지 3번을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어요. 식판 위에 랍스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화면을 멈췄어요. 다시 봤죠. 랍스터였습니다. 손질된 랍스터 살이었지만 분명히 랍스터였어요. 영상 자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학생 영양 강화 특별 급식 메뉴. 댓글창을 내렸어요. 학교 급식에 랍스터라고? 이게 진짜야? 편집 아니야? 우리의 학교는 피자도 맛없는데. 나는 어른인데 랍스터 먹어본 게 손에 꼽힌다. 미국 댓글들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제니퍼도 마찬가지였죠.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 일부 학교에서는 분기마다 특별급식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생일 급식, 수능 응원 급식, 절기 특식. 학생들이 투표로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학교도 있었죠.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행사였어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었죠. 그 사실 하나가 제니퍼를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급식 날이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체육교사로서 늘 강조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운동은 즐거워야 한다고.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간다고. 그런데 급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먹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미국 아이들에게 급식 시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설레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먹고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달랐어요. 오늘 급식이 뭔지 물어보고 특별식 날을 기다리고 식판을 받을 때 표정이 달랐습니다.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었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니퍼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랍스터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한참 있었죠. 준비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한마디가 나왔어요. 학생 급식에 랍스터라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영상을 올렸죠. 댓글이 달리는 속도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공유 숫자가 올라갔어요. 뭔가가 바뀌고 있었죠. 그냥 SNS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질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행기 표를 끄는 건 충동이었습니다. 댓글 중 하나가 결정적이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봐요. 제니퍼는 그 댓글을 읽고 5분 만에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이었죠. 여름 방학까지 3주 남아 있었어요. 학교장 승인을 받았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비용은 사비였어요. 망설임은 길지 않았죠. 이미 마음이 먼저 가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연락이 온 학교로 향했어요. 사전에 SNS 메시지로 방문 요청을 넣었던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였죠. 담당 영양사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조리 시작 시간이 새벽 6시 반입니다. 그 시간에 오실 수 있으면요. 올 수 있었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렸어요.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니었어요. 된장 끓는 냄새였죠. 쌀이 익는 냄새였습니다. 조리사 4명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흰 위생복, 위생모자, 장갑. 칼소리, 뒤집는 소리, 불 조절하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2시간 전이었어요. 그 2시간을 위해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 있었죠. 제니퍼는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조리대 위에 재료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손질된 애호박, 두부, 콩나물, 시금치. 고기는 핏기가 가시지 않은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냉동 상태로 꺼낸 게 아니었어요. 옆에서 영양사가 재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납품 상태를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색깔, 냄새, 중량. 기록지에 빠짐없이 체크했어요. 이걸 매일 하는 겁니까? 제니퍼가 물었죠. 네. 매일요. 영양사가 짧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제니퍼는 조리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죠. 찬을 담는 트레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사람들은 아이들보다 먼저 나와 있었어요. 식단표를 봤습니다. 오늘 메뉴. 잡곡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요거트. 칼로리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영양소 비율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이 한 명의 몸을 위해 설계된 식단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의 이유가 있었죠. 이걸 매일 한다고? 미국 학교 급식실이 떠올랐어요. 냉동 박스를 열고 오븐에 넣고 꺼내서 식판에 올리는 30분짜리 작업이었죠. 2시간 전부터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끓이고 볶는 이 공간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같은 학교 급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어색할 정도였죠. 조리사 한 명이 시금치를 데치다가 제니퍼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리사가 먼저 말했죠. 많이 놀라셨어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 새벽이, 이 냄새가 뭔가를 건드리고 있었죠.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다음 날이 되면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는 다시 급식실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 반. 같은 조리사들이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제니퍼는 이번엔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어제는 손이 안 움직였지만 오늘은 기록해야 했어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촬영 허락을 받고 조리실 한쪽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솥에서 끓는 국물, 재료를 다듬는 손, 식단표를 확인하는 영양사. 담담하게 담았죠. 그런데 어제부터 말을 걸고 싶었던 조리사가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다가 먼저 말을 건넸던 분이었어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다가갔어요. 어제도 여기 계셨잖아요. 몇 년째 하셨어요? 12년 됐어요. 12년. 매일 새벽 6시 반. 제니퍼는 잠깐 계산했습니다. 1년에 약 191 수업일. 12년이면 2,000번이 넘는 새벽이었어요. 이 사람은 2,000번 넘게 아이들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죠. 힘들지 않으세요? 조리사가 잠깐 멈췄어요. 국자를 내려놓고 제니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 자식 같으니까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제니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손이 내려갔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죠. 내 자식 같으니까요. 이 사람은 매일 새벽 6시 반에 나옵니다. 냉동 재료가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손질해요.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 비율을 맞추고 알레르기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먹이듯 남의 아이를 먹이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이 바탕에 있었던 거죠. 제니퍼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잘 안 됐죠.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막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가 새벽 급식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14년 동안 아이들 몸을 가르쳤는데
그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였습니다. 오래된 무감각이 깨지는 느낌이었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이 새벽에 알았어요. 이 사람의 한마디가 14년을 건드렸습니다. 조리사는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솥을 저었죠. 제니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급식실을 나왔어요. 복도 한쪽에 서서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내 자식 같으니까요. 이 한마디가 무너뜨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가르치고 체력을 키우고 움직임을 지도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매일 무엇을 먹고 그 운동장에 나오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돌봄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그걸 이제야 봤어요. 비행기는 밤에 떴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니퍼는 오래 서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나흘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를 두고 가는 것 같았죠. 그 새벽을, 그 냄새를, 그 한마디를. 콜럼버스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계약까지 열흘 남아 있었어요. 제니퍼는 짐을 풀지도 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정리했죠. 새벽 조리 현장, 식단표, 영양사 인터뷰, 조리사의 그 한마디. 편집하면서 여러 번 멈췄어요. 특히 그 장면에서요. 내 자식 같으니까요. 볼 때마다 뭔가가 목을 막았습니다.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죠. 댓글은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숫자보다 하나의 생각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계약 첫날이 됐습니다. 제니퍼는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여름 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얼굴들이었습니다. 반갑고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제니퍼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섰죠. 오늘 메뉴는 치즈 피자와 감자튀김이었어요. 초콜릿 우유 한 팩.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줄 옆에 서서 아이들을 봤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급식실 새벽이 떠올랐어요. 된장 끓는 냄새, 신선한 재료, 식단표에 빼곡한 숫자들. 그리고 그 조리사의 눈빛. 여기엔 그런 게 없었죠. 냉동 박스, 오븐, 30초 배식. 아이들은 식판을 받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장면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5교시 체육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두 바퀴 돌다가 걷는 아이들이 나왔죠. 배 아프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전처럼 체력 문제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멈췄죠. 음식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이 제일 무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물통을 챙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가 말했어요. 평소에 말이 없는 아이였죠. 선생님, 저도 저런 거 먹고 싶어요. 제니퍼가 멈췄습니다. 뭐가? 한국 애들이 먹는 거요. 선생님 영상 봤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제니퍼는 그 아이를 봤어요. 12살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피자와 감자튀김을 먹고 체육 시간에 배 아프다고 했던 그 아이였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교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잠깐 섰습니다.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했어요. 그게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배경은 교실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였죠. 아이들이 모두 나간 자리였습니다. 칠판엔 오늘 수업 내용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제니퍼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조명을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핸드폰 하나, 삼각대 하나였죠. 준비된 대본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기로 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육교사예요. 14년 됐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저는 아이들 몸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뭘 먹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 한 장, 영상들, 비용 비교, 서울 새벽 급식실. 조리사의 한마디까지 말하면서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억지로 계속했어요. 한국 조리사분이 말했어요. 내 자식 같으니까요 라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심으로 뭘 먹고 제 수업에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잠깐 쉬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런 거 먹고 싶어요. 12살짜리 아이였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니퍼는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봤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이들이 뭘 먹고 있는지,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이걸 계속해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제니퍼는 녹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까지 담았죠.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올렸습니다. 영상 길이는 11분이었어요. 조회수는 24시간 안에 200만을 넘었습니다. 공유가 멈추지 않았죠. 학부모, 교사, 영양사, 정치인. 댓글엔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우리는 알고도 이걸 계속해야 합니까? 제니퍼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갔어요. 운동장이 보였죠.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올 거예요. 오늘도 피자와 감자튀김이 나올 겁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이제 달랐습니다. 질문이 생긴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오래전에 시작했죠. 법으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굳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채웠어요. 우리는 언제 시작할 건가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질문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